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19와 우울함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로 일상에 큰 변화가 오면서 생긴 정신적인 상처를 말하는데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주도민 역시 심리적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이른바 마음 백신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오늘 짤막다담에선 강지연 제주도 의사회장과 함께 코로나 블루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좀 보내고 계세요? 예,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하면 진료라든지 병원 활동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이제 외부 활동, 그러니까 이제 회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네. 시간이 조금 이제 그전에 비해서 이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건 좀 긍정적이라고 네, 볼 수도 있긴 그렇습니다.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KBS가 지난달에 최근에 그 제주도민을 상대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응답자의 73.9%는 코로나19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이러한 코로나 블루가 많아지는 원인,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죠. 네. 외출과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감이 커졌고요.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취업이나 일자리 유지 어려움,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체 활동이 제약으로 인한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지난해에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랑 접촉하면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또 이분이 당시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렇게도 알려졌었는데 특별히 그 코로나 블루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네. 기존의 심리적인 문제나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정서적인 고립감과 외로움이 더 심해지면서 쉽게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 등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코로나 블루에 더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은 이런 코로나 블루에도 더 취약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쪽에도 이제 행정이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면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세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거리를 두고 뛰어앉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역 수칙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럼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마음 방역 수칙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1년 전에 코로나19가 할 때만 해도 네. 한 2, 3개월 지나면 이제 지나갈 걸로 가볍게 생각도 코로나19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짧은 벌써 1년이 지났고요. 그렇죠.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와 백신 상황 또 치료제 상황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아마 이제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된 이러한 상황과 일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인정하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제 불안이라든지 우울하고 화가 나고 하는 이러한 감정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집에서 생활하시더라도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면역력과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즐거운 취미 생활이나 여가 시간들을 가지고 스트레칭이나 걷기 또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 따라하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네. 감염에 대한 지나친 어떤 걱정들을 내려놓고
마스크와 손 씻기, 거리 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잘 실천한다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방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인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무엇보다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정부가 한 다음 달쯤이면 뭐 백신을 갖고 와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백신 투여가 되고 치료제도 완벽한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하면 코로나19 상황도 뭐 달라질 걸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코로나19도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죠?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코로나 블루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경험상으로 국내외적인 큰 재난이 이렇게 지나간 후에 몰려오는 집단적인 우울감, 좌절감, 분노감 등으로 인한 자살의 증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왔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에 대한 대처와 준비도 이제 미리 하여야 합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전 국민 정신 건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전 국민 정신 건강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지난해 어떤 제안됐던 내용 중 하나가 이 코로나 블루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제주의 어떤 좋은 자연을 활용한 국민안심 치유센터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현대인이 경험하는 어떤 스트레스 또 내면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정서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주의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환경의 조성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네. 제주가 지금까지 이제 관광의 섬으로 불려왔는데 이제 더 좀 나아가서 치유의 섬, 힐링의 섬, 회복의 섬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러한 데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이러한 힐링 센터가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 건강과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회장님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